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태국 국왕이 왕비와 함께 수완나품 국제공항 제1 위성터미널과 제3할주로 개통식에 참석했습니다. 위성터미널 1은 21만 6천 제곱평방미터 규모 28개 탑승 게이트를 갖춘 최신 시설로 2023년 9월 운영을 시작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항 건축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3할주로는 2024년 10월부터 운영되었으며 공항의 항공기 처리 능력을 시간당 94편, 하루 1000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태국 에어아시아가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내선 3개 노선 부리람, 수라타니, 나라티왑을 추가 개설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운항을 시작합니다. 부리람 노선은 주 3회, 수라타니와 나라티왑 노선은 매일 1회 운항됩니다. 이번 신규 취항으로 에어아시아는 수완나품 공항발 총 9개 노선 치앙마이, 푸켓, 끄라비, 하자이, 우돈타니, 콤깬, 부리람, 수라타니, 나라티왑을 운영하게 되며 태국 내 국내선 시장 점유율 40%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롭 국민당 의원이 패통탄 총리의 약 94억 원 규모 세금 회피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총리가 가족 간 주식 이전 시 무이자, 무기한 약속어음을 사용해 증여세를 회피했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방식은 대법원 판례상 불법 소지가 있으며 이를 본보기로 삼아 조세 회피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위로스 의원은 국세청장이 패통탄 총리와의 관계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며 이번 주 안에 국세청 질의와 함께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태국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핌론 시위끄롬 태권도협회장이 제8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민간인으로는 처음입니다. 선거 중 수차이 테니스 협회장은 선수 대표 자격 문제로 회의에서 퇴장했고 윗짓 사무총장도 기존 선수가 아닌 새로운 인물이 투표한 점을 문제 삼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야오아파 선수협회장은 전임 선수가 임기를 마쳐 새 대표를 정당하게 선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추틴턴 외교부 차관이 포럼에서 태국이 미국의 보복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할 관세 조치에 태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태국은 미국과의 무역 흑자 11위 국가입니다. 그는 관세 위험이 크지만 태국은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외교 협상에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중심 정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충돌할 수 있으며 환경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틴톤 콩삭 외교부 차관은 태국의 산불 개간과 물관리 문제는 국제 협력이 필요한 과제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락차녹 국민당 하원 의원이 불신임 토론에서 패통탄 총리가 피싱 및 사이버 범죄를 방치하고 회색 자본과 유착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연간 피해액이 최대 1조 바트에 이르며 총리 본인도 피해를 당할 뻔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점은 보안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경 전력 차단이 미얀마 일부에만 적용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캄보디아는 방치되었다며 이는 총리 가족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심카드 유통,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 등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가 회색 자본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의 무능과 부패 구조로 인해 태국이 범죄자의 천국이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태국 운수공사가 손끄란 기간 교통 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버스 요금 10%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할인은 2025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 그리고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 진행됩니다. 할인은 전 노선 대상이며 요금에서 10%를 할인하되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귀성객의 분산 이동을 유도하고 귀향 전후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손끄란 선물의 일환입니다. 수루원 관광체육부 장관이 2025년 3월 24일 기준 태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주 대비 7.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홀리축제 종료 이후 인도 시장의 감소, 말레이시아의 라마단 시작, 장거리 시장 비성수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 주 동안 외국인 관광객 수는 58만 9,370명으로 하루 평균 8만 4,196명이었습니다. 국가별 입국 상위는 중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 일본입니다. 태국 자동차 산업협회가 올해 2월 자동차 생산량이 11만 5,487대로 전년 대비 13.6% 감소했고 1월, 2월 누적 생산량은 19.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수용 1톤 픽업 트럭 생산은 46.4% 급감했으며 전체 판매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4월부터 픽업 트럭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2달 내 효과 여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수출은 2월 기준 전년보다 8.3% 줄었고 누적 수출도 18.1% 감소했습니다. 마마라면 회사가 태국 국민 1인당 연간 인스턴트 라면 소비량이 평균 54개로 시장이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마마 브랜드는 총 매출 296억 600만 바트를 기록하며 각각 전년 대비 7% 성장하였습니다. 2025년 1분기 매출은 약 35억 바트로 예상되며 연간 목표는 5% 성장입니다. 고급 라인인 OK 라면은 10% 이상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4월에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바트 가격대 일반 라면은 신제품 출시가 쉽지 않아 마케팅 활동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올해 중순에는 바질과 그린커리 맛 제품을 한국의 대형 편의점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방콕 방스 프라차츠 37인근에서 미얀마 국적 근로자 2명이 전기감전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지하 전선관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은 지름 3m, 깊이 약 15m의 방콕 전력청 소속 지하 전선관로였습니다. 감전 위험으로 인해 구조대는 전력청이 전기를 차단할 때까지 대기해야 했으며 이후 로프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여성 청소 근로자는 피해자 2명이 청소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지 약 5분 후 감전에 의해 쓰러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고 발생 약 2시간 후 구조대는 시신을 꺼냈습니다. 중앙수사국과 딱 고속도로 경찰이 딱주 왕짜오 지역에서 고속주행 중이던 픽업 트럭을 추적하던 중 숲속에 주차된 차량 7대와 중국인 약 20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부는 도주했으나 경찰은 중국인 9명과 태국인 운전사 1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 110대, 유심칩 200개가 압수되었으며 운전사는 캄팽팻으로 사람들을 이송하라는 지시만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콜센터 사기 조직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조직 전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